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경제 파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출제될 만한 테마가 있는데 왜 출제가 되지 않나라고 싶었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수업을 준비해온 외부 효과도 바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효과, 드디어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향후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개념, 그래프가 나오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생산 내지는 판매자와 소비자 내지는 구입한 사람과의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1대1, 즉 거래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1대1의 관계이지 제3자, 거래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이나 아니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라는 거래 당사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와 관련되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외부 효과에는 첫 번째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라는 개념은 거래,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줄 때 이걸 외부 경제라고 하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가져줄 때 이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는 그래프 4가지가 확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외부 경제는 제3자에게 편익,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에게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주는 경우, 그 다음 외부 불경제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주는 경우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외부 경제나 불경제에서는 소비와 관련되는 파트가 있었고 생산과 관련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에서 그래프가 4가지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소비인지 아니면 생산인지는 지문을 읽으실 때 편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소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극대화다. 이렇게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생산의 외부 효과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가 경제 주체의 활동 중에서 생산의 목적은 수입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소비의 목적은 편익이었다. 이걸 가지고 제시문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별 사례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외부 경제 중에서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를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양봉업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과수원 주인의 목적 자체가 소비가 아닌 생산이기 때문에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는 생산의 외부 경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밑에 보시면 집 밖 골목길을 밝혀주는 외등을 켜두는 것. 이 경우는 집주인이 켜둔 외등, 얘는 생산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출퇴근길, 밤에 늦은 시간에 귀갓길에 도움을 받기 위한, 즉 소비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집주인이 켜둔 외등으로 인해서 제3자가 얻은 혜택은 소비의 외부 경제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장 폐수 방출 그리고 양식업자의 관계. 자, 공장은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방류하게 됐고요. 그 다음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생산의 외부 효과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흡연자의 흡연행위와 주변 사람들의 간접 피해. 즉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것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익, 행복감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소비의 외부 효과가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외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언제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생산을 맡겨둔다라면 사회가 필요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이유가 타인이 얻게 되는 혜택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의 증가가 유도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불경제의 경우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과다 생산된다. 그래서 타인에게 손실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직접 규제와 그 다음에 시장 기능을 활용한 정책, 즉 쓰레기 종량제나 오염세 부과나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 네, 수능 쪽에서는 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가는 쉬운 요령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소비의 외부 효과인지 생산의 외부 효과인지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그래프가 많은 것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은 공급 곡선이 두 개입니다. 즉 하나, 둘. 그리고 소비의 경우는 수요 곡선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어떤 게 두 개냐에 따라서 소비와 생산을 확인해 봐 주시면 되고요. 이게 외부 경제인지 불경제인지는 그래프를 보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경제는 좋은 것입니다. 그게 생산이든 소비든과 상관없이 좋은 것이고요. 외부 불경제는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 경제가 경제학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좋은 것인데 적게 생산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외부 불경제의 경우는 나쁜 것인데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나 소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즉 우리가 적게 생산이나 소비를 판단하는 기준, 얘는 언제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많이 생산되는 것도 역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게 사적 비용인지 사회적 비용인지 뭐 복잡한 내용들을 다 빼더라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되는 것이 현재 요 상황인데, 지금 소비의 외부 경제 그래프 수요 곡선이 두 개고요. 최적이 요만큼인데 실제 생산되는 것은 요 높이밖에 안 된다. 즉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소비의 외부 경제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소비의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 최적 생산이 현재 이만큼인데 실제 사적 생산은 이만큼이다. 사회의 필요 이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구나.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생산의 외부 경제에서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사적 최적 생산량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회에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외부 불경제는 사회에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가지고 외부 불경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 효과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신 이후에 대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출제됐던 기출문제였는데요. 일단 외부 효과 가와 나에 대해서 사례를 잡아 보겠습니다.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자, 일단 기업의 생산 과정이니까 생산의 외부 효과고, 그 중에 오염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 사례, 어떤 산업의 기술이 개발되면서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다른 산업의 기술이 파급되고 사회 전체의 기술이 진보한다라는 것은 어떤 혜택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경제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품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생산의 외부 경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출제된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가해 문제, 즉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결한다. 자, 문제는 생산과 관련되는 거니까 생산을 규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어떤 일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나의 문제에서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가 외부 경제, 생산의 외부 경제는 사회가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생산의 증가로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과 근접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번.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달리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에 지속적인 경제 공황과 외부 효과가 있는데요. 외부 효과, 외부 경제든 외부 불경제든 외부 효과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3자의 이익이나 편익, 그 다음에 제3자의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장 실패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다음 4번 가와 나로 인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자, 불경제는 많아서 문제였고요. 경제는 적어서 문제니까 일괄적으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나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 주셔야 되고요.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이 그래프와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게 경제인지 불경제인지 그리고 생산인지 소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할 내용이 생산물 시장의 종류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을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시장은 유형의 시장과 무형의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물 시장, 즉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고 생산 요소 시장, 즉 노동, 토지 노동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생산물 시장이 되고요. 이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는 소비자가 되고요. 그 다음 기업은 생산자가 됩니다. 소비 내지는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은 생산자 즉 공급자가 된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내용은 생산 요소 시장의 경우는 생산물 시장과 달리 가게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며 기업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된다라는 거, 요거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거래 방식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다. 얘는 그대로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경쟁의 형태, 밑에 프린트를 준비해 왔는데 경쟁에 따라서 경쟁 시장과 독과점 시장이 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형태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시장과 추상적인 시장, 분명히 노동력이 거래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증권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종류, 거기서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특히 상품의 질에서는 상품의 질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는 시장은 경쟁적이 되고, 즉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말은 누구나 수요자나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것은 기존 시장, 기존 기업들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담합과 관련되는 여부, 공급자들 간의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 일괄적인 합의를 통한 가격 결정을 담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산물 시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생산물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과점 시장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기준은 뭐냐 하면 판매자, 즉 공급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경쟁 상태가 있고요.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인 경우고요. 이 공급자가 한 명이 되는 경우는 국가의 일정한 특허나 자연 독점, 온천과 같은 자연 독점일 때 공급자가 한 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자의 숫자는 많은 상태였고요. 과점 시장은 몇몇의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완전 경쟁 시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100% 일치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데,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유사한 시장으로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는 전력, 그 다음에 철도의 경우는 독점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독점적 경쟁 시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는 많은 시장들, 뭐 주유소, 음식점, 미용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되고, 과점 시장은 핸드폰, 이동통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제품의 질이 완전 동종의 동질의 상품이 거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 일가의 원칙이 성립한다. 즉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단일하게 되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동종이거나 이질의 상품이 특화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점 시장, 동질이거나 이질의 경우와 전혀 무관하고 동질적 과점 시장과 이질적 과점 시장이 함께 가능하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는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시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 시장의 경우는 판매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자의 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점 시장의 경우 경쟁자가 진입을 할 때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판매자가 진입을 막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얘도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언제나 자유롭게 진입하고 언제나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독점이나 과점보다는 높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과점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경쟁자의 시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완전 경쟁 시장,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독점 시장의 경우는 판매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는 건 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평균 생산비가 줄어드는 현상. 규모의 경제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있는 슈퍼보다 거대한 홈플땡 같은 큰 규모의 거기를 가면은 제품값이 쌉니다.
그게 걔들은 대량 구입을 통해서 뭐 물류비를 좀 절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동네 슈퍼보다 큰 마트들이 싼 이유가 규모의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종이나 이종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요. 일정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가격 결정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일정한 수준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싼데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이상한 다른 데 가면은 얼굴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아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미용실에 계신 원장님은 저한테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이나 주유소 같은 거, 주유소는 좀 더 싼 집을 많이 가게 되고 음식점은 맛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과점시장, 공급자가 소수인데 담합, 시장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생산량을 담합을 하게 되면은 독점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 법으로서는 담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16년 국가직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시장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이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A 시장은 독점 시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질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시장 진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B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점 시장의 경우는 동질의 상품이 아닌 이질의 상품도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9번 문제는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원의 비효율성은 B 시장보다 A 시장이 높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완벽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은 A 시장, 독점 시장이 낮습니다. 즉 판매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낮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보시겠습니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B 시장보다 A 시장이 낮다. 즉 독점 시장은 한 기업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은 가격 수용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개별 기업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디귿 보시겠습니다. 기업 간의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A 시장보다 B 시장이 높다. 우리 담합의 문제는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고요. A는 독점, B는 완전 경쟁이니까 디귿은 어떤 A, B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 보시겠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가격 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A 시장보다 B 시장이 높다. 우리가 독점 시장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 결정자라고 하고요. 즉 독점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격 결정자의 위치에 있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 수용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수용자의 가능성은 B 시장이 A 시장보다 높으니까 리얼 지문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짧은 기간 동안 지금 경제 파트에서 새롭게 추가될 내용들, 그리고 앞에 강의 내용은 뭐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에서 새롭게 추가될 내용들인데 향후 이 문제들이 기출 문제로 나올 가능성,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념을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